반갑습니다.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입니다. CPI 지수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. 하나 있는데 일단 뭐 시작부터 그 악재가 아니고 호재를 저는 먼저 드릴게요. 악재가 아니고 호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주식할 때 비극적인 악재가 나왔을 때 가장 호재라 그랬어요. 가장 호재 참고하시고, 그다음에 주식도 안 하는 네 친구가 주식을 하면 그때는 꼭지라 그랬어요. 꼭지.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를 알아야 되는데, 일단 이 이야기를 왜 먼저 드리냐면, 지금은 악재 속에 호재를 찾으라는 건 아니고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반등이 나오는 내용을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.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데, 그 해석을 일반인들이 잘 못해요. 잘 못하고 개미들도 잘 못하고. 어제 이제 내가 이제 그 미국 시장이 3일 정도, 그 유럽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우리보다 이틀 정도 먼저 뜨고,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같이 움직이는 친구들을 불러서 회의를 좀 하면서 좀 안타까운 내용, 우리 이제 봉사장은 좀 안타깝죠. 어제 이 자리에서는 조정이 나올 것이다. 이 자리에서는 S&P 500 미니 이 자리에서는 조정이 나올 것이다.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,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조정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걸 다 먹는다는 내용은 아니고, 만약에 CPI 지수가 유수가 터지면은 크게 좀 많이 먹을 수 있었겠죠. 그런 안타까움을 먼저 주고, 여기서 왜 조정이 나오는지는 뭐 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정석 플레이로 그 조금 더 위에 잡아놓으면 될 것이다. 밤늦게까지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, 뭐 장중에 바로 흘러내려서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, 여하튼 뭐 조정 나온다는 이야기를 던지고 위에 큰 조정이 나왔어요. CPI 지수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얘들이 알고 있는 이제 미국의 시장이 이제 돌아가면서 그 전문가들, 이제 애널리스트,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들, 그다음에 막 물가지수 잡는 그런 전문가들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슈를 던지는 겁니다.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은, 짱대 연봉에 얘들이 이제 3% 5%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, 3% 5% 이렇게 빠진다는, 굉장히 많이 빠진다는 거죠. 굉장히 많이 빠진다는 건데, 여기서 지켜봐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, 주가를 이렇게 올렸을 때, 이런 이야기가 이제 길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, 이렇게 올렸을 때, 그리고 지금 이렇게 뺐을 때, 그리고 다시 올리면서 다시 빼는 이유,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, 너가 잘 들어라, 방송 듣는 친구들.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, 이런 부분을, 자, 시장 뉴스가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걸 반등하는 게, 항상 뉴스, 어떤 뉴스, 10시 30분 또는 그 다우 뉴스, 미국 뉴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이 저점을 깨고 반등이 나온다를 해석을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딱 해야 된다고.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제 반말 섞어서 하는 거는, 이제 내 지인들, 내 후배들, 그다음에 나하고 같이 움직이는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를 참고하시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니까,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하는데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급락을 준 이유가 특별한 내용은 없고, 그냥 이제 언더가 나왔다고 보면 돼요. 언더가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거고, 두 번째 이제 다우 지수를 보면, 문제는 제일 큰 게 뭐냐, S&P 500 미니, 이 선물 지수가 아닙니다. 선물 지수가 아니거든요. 선물 지수가 아니고, 중요한 거는 선물을 파생이라 그러잖아. 그 종합주가 지수가 나오고 나서 그걸 파생을 돌리는 게 선물이에요. 그럼 제일 큰 게 지수가 가장 큰 형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. 따지고 보면. 그래서 이제 다우 지수를 이걸 먼저 읽어주고, 이걸 먼저 읽어주고,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지금은 호재성이라는 게 뭐냐면, 왜 안 바뀌어? R, P. 골 때리네. 이게
한 번씩 계속 에러가 나더라고. R. 네. 요 부분이 지금 갭을 열어놓는다는 건 지수를 종목을 여기도 마찬가지거든. 갭을 열어놓는다는 거는 차트를 올리겠다는 겁니다. 올리겠다는 거. 악재가 지금 다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말고 조정 나오면은 매수를 해라. 매수를 해라. 이렇게 이제 신호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CPI 지수가 급락이 나왔으면 오늘 실질적으로 그 야간 지수가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멈추고 있어요. 이제 다우가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. 걔들은 지금 움직이는 게 야간입니다. 야간. 우리는 주간이지만 이겁니다. 이거예요. 야간에 뺐으니까 주간에 뺐으니까 야간에 이렇게 폐기성으로 올리고 막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관찰을 잘하고 움직이면 되는데 결론만 먼저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언더를 줬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내용은 없다. 그래서 더 이상 뺀다는 내용이 뭐냐면 1, 2%는 더 빠질 수 있습니다. 1, 2%는 더 빠질 수 있는데 저점이 어디냐 하면 큰 저점이 어디냐면 여기까지가 저점이 될 겁니다. 요 정도까지가. 요 정도까지가 저점이 될 거니까 크게 이제 문제 삼지 말고 빠지주면 재수라 생각하세요. 빠지주면 재수. 빠지주면 재수라 생각하고 매집을 해야 되는 거지. 여기서 더 폭락이 나온다고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. 개미들은 뉴스에 악재를 몰고 그 겁을 먹고 안 하는데 선수들은 첫 번째 악재, 두 번째 악재, 세 번째 악재, 이거는 데미지가 없어, 끝났어. 그때부터 매수를 한단 말입니다. 그럼 첫 번째 악재가 언제냐? 첫 번째 악재가 언제냐면 이때죠. 이때줘요. 언제? 이때. 응? 이때. 그 다음에 쭉 빼면서, 그 다음에 이거, 그 다음에 지금 이겁니다. 데미지가 점점점 없어지는 겁니다, 이게. 데미지가. 점점점 없어져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너무 겁먹지 말고 현금화 한다기보다는 이 작은 캡을 열어놓은 거에 대해서, 이거야. 작은 캡을 이거 열어놓은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말고, 그 작은 캡을 열어놓은 거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.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제 판단을, 결론이 뭐예요? 악재 속에 호재를 찾아라는 겁니다. 결론이 악재 속에 호재, 그 CPI 지수가 이제 그 0.3%, 0.5% 정도 더 추가 하락이 나와서 급락을 시켰는데 그거는 큰 데미지가 없는데 얘들이 이제 선수들이 그 개미들 싸게끔 매수를 하기 위해서 그냥 던지고 나서 이제 또 다시 매수 세력이 또 모입니다. 여하튼 결론이 그렇고,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라는 내용이에요. 빠져봤자 여기입니다. 그래봤자 1.5%니까 1.5%, 제가 볼 때는 이 언저리 갔다가 바로 땡기, 오늘 야간에서 빼면서 그 이후부터 바로 땡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. 이 저점 깨지기 힘들어요. 깨지기 힘들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고, 우리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작을 하면 갭 상승이 나오겠죠. 311, 311이 어제 311 이틀, 3일, 4일, 어저께까지 그 우리 시장은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안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. 여기서 지수도 여기서 시작할 겁니다. 여기서 시작하게 되면 캔들을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. 아일랜드 갭을 아셔야 돼요. 아일랜드 갭.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장 초반에는 음봉이 나오겠죠. 음봉이 나오겠는데 장 초반에 음봉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옵니다. 더 밑에 빠지면은 이제 당연히 양봉이 나올 것이고, 이 자리에서 시작하면은,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음봉이 나오겠죠. 이 언저리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,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음봉이 나올 텐데 이 밑에서 시작하게 되면 그 양봉이 나옵니다. 올라갑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갭이, 이게 아일랜드 갭이에요. 이게 섬이 뻥 뚫렸잖아요. 이거는 추세 돌린다는 뜻이거든요. 추세를 돌린다. 아일랜드 갭이 하방에 이래 있으면 주가는 빠지더라고. 아일랜드 갭이 상방에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요. 그래서 내가 아일랜드 갭에 대해서 공부를 내가 좀 많이 했었는데, 이게 아일랜드 갭이라고 무조건 상승하는 게 아니고, 이것도 아일랜드 갭도 이렇게 상방에 있을 때, 위에서 이렇게 떠 있을 때, 위에서 이렇게 떠 있을 때
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. 차트가 아일랜드 갭이 이렇게 떠 있을 때 차트 위에 떠 있을 때는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이 위치가 이런 그림에서 이게 고점 저점 위치에서 이 언저리에 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, 이 고점에서 이 고점에서 이 아일랜드 갭이 생긴다고 해서 날아가지는 않습니다. 지금 우리 자리가 이제 허리 전후거든요. 그래서 이 아일랜드 갭을 만든다는 거는 지수는 또다시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또다시 2800을 간다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결론이 그거예요. 겁먹지 말고 대형주 저점 매수해라. 오늘 매수의 가장 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오늘 왜 어제 이제 올렸던 거 손에 빼서 추가 저점이 나오겠지만 그 겁을 먹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내가 강력하게 강조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너무 급락이 나온다고 개인들 죽지 말고,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. 저는 이제 장 초반에 310, 309 잘 들어라. 잘 들어라. 특히나 전화를 내가 해줄게. 309가 만일에 깨지면 309가 이제 309가 이하에서는 콜이다. 콜. 무조건 콜이다. 콜. 매수해. 단타로. 소량 들어가도 극대적인 수익이 날 거야. 극대화 될 거야. 적어도 1.5p는 먹을 수 있거든. 1.5p. 물량에 따라서 수익률이 틀리니까 1.5p 플러스 마이너스는 수익이 생겨. 그러면 311 전후에서 시작을 할 건데 311 전후에 시작하면서 309가 깨진다. 여기서 시작해서 309가 깨진다. 그럼 요때 매수를 하면 돼. 콜. 반대로 9시 출발할 때 9시 땡 할 때 309 308 이 이하로 가면 이 언저리에서 시작하면 바로 시장가로 콜 잡으면 돼. 시장가로 콜. 이 방송 듣는 사람들 다 같이 따라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종목 카카오 행제들 카카오뱅크 어저께 이제 카카오페이 빼고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하고는 좀 많이 뜯고, 네이버 이런 것들 지금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되고, 상위 10개 종목들이 지수를 견인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지금 안 잡으면 좀 후회가 막심해질 겁니다. 주가 뜰 때 대형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가지 소형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참고하시고, 주식은 겁먹지 말고 덤벼도 된다. 겁먹지 말고 덤벼도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.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 이야기가 있듯이 겁먹지 마세요. 매도 먼저 막는 게 낫다. 저는 이제 어저께 이제 이렇게 갭 상승을 떼우면서 회의를 모집을 했죠. 회의를 해서 해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, 양방향이죠. 양방향. 상승 쪽, 하락 쪽. 양방향의 해지를 오늘 아침에 뛰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안 두고 바로 빠졌기 때문에 그냥 2, 3일은 시장이 안 움직이고 그냥 뺐다라고 받아들이면 시간적으로는 이득이 생기는 겁니다. 시간적으로는. 왜? 올라갈 때 큰 하락이 안 나오기 때문에, 상승하면서 큰 하락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간적인 이득이고, 이걸 열어놓으면 올라가다 바로 또 빼면서 또 올라가 버리거든요. 이런 식으로 차트가 이래 되어 있다 그러면 올라가면서 뺐다가 다시 올라가 버려.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매도 거래할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든다는 거죠. 이런 부분 우리 개미들이 들었을 때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할 거야. 왜 이제 이 내용이 처음부터 내가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내가 던져드렸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우리 초보분들은 무슨 말을 하나, 결론은 이거죠. 겁먹지 말고 매수를 하면 된다. 이런 부분은 알아듣겠지만 상세 설명은 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달하면서 좀 미안한 부분도 있어요. 그래서 매주 꾸준히 들으면 나쁠 이유 없으니까 천천히 계속 들어보세요.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
지지와 저항을 우리 개미들이 잘 모르더라고. 지지와 저항이 어떤 거냐면 단순하게 이제 업종 지수를 만들어서 요거 하나 마무리하면서 다음에 또 지지와 저항을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. 차트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서 이제 올라갈 거 아닙니까? 이렇게 쭉같이 올라가잖아요. 그럼 여기가 섰던 자리 이런들이 몰려있던 거 이런 것들이 저항 자리입니다. 저항 자리. 여기도 저항이 되겠죠. 이쯤이 저항 자리가 되고 여기서부터는 또 쉽게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. 내려올 때는 거꾸로 여기가 이제 또 지지 자리가 돼요. 지지 자리가 이런 부분이 지지 자리가 돼요. 지지 자리. 이거 마찬가지예요. 그게 이제 어디에 있느냐면 이런 부분. 척가를 딱 당겨보면 이런 부분이죠. 이런 부분. 지지. 이제 올라갈 때 저항. 첫 번째 저항. 이 부분이 다 저항이 되는 거예요. 저항. 올라갈 때 이게 저항. 올라가면서 부딪히고 올라가면서 부딪힌다는 말이야. 그럼 이 주가가 여기 있다. 내려올 때는 이게 지지가 되겠죠. 지지. 요거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. 다 다른 종목도 다 맞아. 삼성전자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내가 마감을 하겠습니다.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이렇게 모여 있어요. 이렇게 모여 있거든. 이게 저항. 이 부분도 저항. 내려올 때는 지지.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이런 부분도 올라갔다 내려오면 이게 지지가 되는 거죠. 지지. 지금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 부분이 지지가 되는 겁니다. 이걸 이제 주봉이나 이래 보면은 좀 더 쉽게 볼 수가 있죠. 좀 더 쉽게. 이게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. 이런 부분 개미들이 잘 몰라서 이런 부분 공부할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시간이 잠시 남으니까 마무리하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. 이런 게 지지가 되는 거예요. 지지. 저항. 올라갈 때는 저항. 내려올 때는 지지.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. 이 부분도 이런 부분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면 그 방송에서 지지와 저항이 뭐다 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겁먹지 말고 저점 매수. 하루 정도는 더 빠질 수 있습니다. 하루 정도 더 빠질 수 있고, 예를 들어서 하루 정도 더 추가적으로 겁나게 어제처럼 4% 5% 빠져준다 그러면 완전히 초대박이 나올 수 있는 상승으로 올라갈 겁니다. 지수는 2800 간다. 이쪽에 한 표 던집니다. 지금껏 1년 이상 내가 떠들어왔는데 1년 이상 떠들어왔는데 이런 내용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을 거예요. 틀릴 때 틀릴지언정 저는 2800 간다에 큰 소리 치겠습니다. 왜? 100% 막는 건 없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 하나 뭐라는 사람 없어요. 누구 하나 뭐라는 사람 없고 100%는 없지만 2800까지 갈 가능성이 뉴스에 있고 시장의 차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2800 전후 가고 나서부터 추가적으로 지수는 2000포인트까지 빠진다 쪽이 결론입니다. 참고하십시오. 예, 감사합니다.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이었습니다.